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되는 종목들 보내드립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지 볼게요. 네, 일단은 포스코퓨처엠, 어보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2차 전지 한 종목 그리고 반도체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주가 조정을 이어가서 걱정이 더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퓨처엠은 매수가가 47만 5천 원대이십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 이어갔는데 오늘 30만 원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죠.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반도체주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김시은 팀장님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전지 한 종목 그리고 반도체 두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주도 섹터를 좋아하시고 또 핫한 종목군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평단가를 보게 되면 지난 포스코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포스코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보니 지금 그렇게까지 손실이 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반도체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로 봤을 때 현재 평단가와 종가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매출 비중이 아니라 비중을 봤을 때 23% 정도인데, 약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엔비디아가 박살나면 반도체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는 이런 리스크를 지기 싫다 하시면 약간의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나 다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전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보브 반도체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20선 타고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익이 나오긴 했으나 지금 지지선을 받고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43,000원 라인대인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리면 눌릴수록 비중을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해도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반도체 IP 기업입니다. 반도체 IP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가 ARM이에요. ARM이 IP 쪽인데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는 이력으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IP 기업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AI 반도체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 IP 쪽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IP를 이미 판매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퀄리타스 반도체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일수록 오히려 수급이 조금 더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조금 더 비중 확대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살짝 위에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띈다고 해도 지금 그 라인대까지 돌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약 5% 정도이다 보니 지금 좀 부담은 약간 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신 포스코 퓨처엠을 수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을 이야기를 할게요. 계좌를 하나 더 파시는 겁니다. 계좌를 하나 더 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종목을 일단 한 주, 두 주 옮겨야 다른 계좌로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평단가를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좀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뭐 NCM에 대한 1월 수출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든지 혹은 테슬라가 다시 한번 200달러를 돌파를 했다든지 2차전지 섹터에서 안 들리고 있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적은 만큼 다른 계좌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수익으로 실현해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 저희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손영로 팀장님, 포스코 퓨처엠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 지금 좀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언제 이 포스코 퓨처엠을 상담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투자 인사이트의 근거는 나오는 뉴스 개수입니다. 옛날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때는 하루에 2차전지 뉴스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전지나 이 포스코 그룹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막 15개, 2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 나왔지만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2차전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일단 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제 뭐 좀 두터운 매물대 구간 돌파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